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21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겨울입니다. 이제 호빵이 생각나는 겨울, 손을 비벼야 되는 겨울입니다. 네, 진짜 10월 말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빠르게 어떤 변화가 들어오는 거 보고 주식시장하고도 비슷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워낙 날씨도 변동이 빨라요. 꼭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처럼 비염, 환자분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그와 함께 미국 시장 마감한 내용과 또 시장 흐름들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이제 뭐 전 글로벌 증시가 아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갈 거야! 나 1등! 아니야! 내가 먼저 상승해! 내가 좋을 거야! 이러면서 거의, 경쟁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런 중심에 코스피가 있습니다. 누가 시장의 1등을 외쳤는가 이러면서 거의 뭐 탄력들이 쭉쭉쭉 올라가면서 매일이 바뀌어요. 앞에 한 두 자리 숫자가 3,500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마음에 드니? 너 다음을 준비했어? 600, 700, 800, 3,800입니다. 이 속도면 이번 주 안에 4,000 가겠네요. 사천성 게임을 사천 성에서 이제 벌어지는 코스피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오늘 한 1%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일본 시장도 어제 3.3% 전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시장이 난리네요. 중국 시장도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 날 우르르 무너졌고, 아직 뭐 탄력은 회복 못했지만 뭐 고점대다라고 볼 수 있고, 대만 증시 역시나 강하고 있고, 이런 강한 상승 추세 쪽에서 또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한국 증시 눈에 띈다. 요 점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지지했고 또 중요한 때 지지했고 그다음엔 앞으로 탁 전환되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22,990, 23,000대 안쪽으로 안착할 분위기가 나오는데 거래가 좀 떨어지네요. 거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꾸역꾸역 붙여놓고 그 다음에 위로 탕 전환될지 여전히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접을지 이런 과정들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장 분위기는 일단 달리고 보자 라는 쪽에서 금리나 기대감 계속 업 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종목들 분위기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좀 드렸었죠. 중소형 쪽 종목들이 지금까지는 한두 달 이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쯤에서 한 여름 때부터 가을, 지금 겨울이죠? 그러니까 가을 때까지 강하게 들어오다가 잠깐 실적 시점 발표했는데 그 사이에는 대형주들이 좀 쉬었고 M7이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 좀 쉬었고 그러면은 이제 좀 스위치하자 라는 쪽에서 중소형주 좀 줄이시고 대형주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 시장은 그렇게 바라봤는데 딱 보니까 대형주의 강자가 누굴까요? 그러면서 애플이 그냥 오늘 급등을 하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예고를 딱 보여주고 있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쪽에서 시장 분위기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시장 동향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지금 달러는 뭐 그대로 약간 강세. 근데 원화가 1,420원. 아직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관세 협상 이제 거의 아이팩 때 사인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그러니까 일본 그리고 EU에 이어서 이제 호주와 한국도 사인하게 되면 거의 이제 중요한 우방국 아니면 중요한 국가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맞춰갔다. 15%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랬을 때 환율이 반응이 좀 생각보다 좀 덜해요. 그러면 좀 관세 타결 그러면 워낙 강세가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안정 찾는 것 같고 10년물이 다시 4%대에 이탈합니다. 이제 금리는 서서히 하향 쪽에 무게를 둬야 되겠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함께 이걸 바라보고 있는 미국 행정부 입장 쪽으로는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셧다운 관련된 쪽들을 어떻게 좀 풀어가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유가는 또 다시 하락합니다. 56.9달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가를 보면서 그런 표현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본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유가가 70달러대 60달러대 있다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요 공급 쪽이 아니라 지금 공급 논리에 따라서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더 크다고. 왜냐면 오페크 플러스에서 서로 이제 공급 늘려서 이제
더 이상 우리 감산하지 않겠다라는 쪽에 대한 뉘앙스가 뚜렷하다 보니까 공급 증가가 나오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수요는 뭐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공급에 따라서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까지 보면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금이 3.8%또 다시 고가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금이 약간 개인적으로는 오버했다고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 이렇게 쫙 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단계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더 이상 강에 못 뚫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금은 단기적으로 좀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래 놓고 막 올라간다 그러면 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지금까지 뭐 조금 모아왔던 거 그 정도만 보는 게 낫죠.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야, 금 온스당 5,000달러 가자, 야, 금리빨 착용해, 왜 안, 금목걸이 착용해, 무슨 팔찌 이런 거는 그냥 지금 시점에서 무리할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다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오히려 좀 경계감이 나올 시점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은도 가파르게 움직였습니다. 구리도 오늘 상승에 동참하다 보니까 오늘의 특이한 점은 일단 위험 자산도 푹, 안전 자산도 푹 이렇게 올라가는 특이한 장세인데, 둘 중에 뭐 하나가 일단은 같이 병립할 수는 없겠죠. 그 정도까지 지금 시장에 약간 유동성이 크다고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뭐 하나는 약간 좀 정체 또는 주춤할 것 같은데, 그 시그널이 금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바라보게 되면 그 원자재 좀 약간 정체 위험 자산 쪽으로 쭉 갈 수 있는 요인들의 하나는 실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뭐 여기가 아무리 많다고 뭐 이것저것 말을 많다고 하더라도 실적만 괜찮게 되면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것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됐을 때 약간 그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혼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야간 선물 보니까 0.87%, 와, 또 올라가네요. 이러면 볼까요? 이제 1%면은 38포인트, 그러니까 약간 40포인트, 5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3,800 중반 또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또 하이닉스, 이제 하이닉스가 아시죠?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네. 그렇게 거의 그만까지 하겠습니다. 뭐 화이팅. 삼성전자도 화이팅.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더 화이팅. 단속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오는 게 조정을 또 그렇게 크게 변화를 안 가져가게 되면 하이닉스의 다음 자리는 어딜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봐서 또 한국 증시도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매크로 지표 빼고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지금 무역 협상 얘기 또 나오고 있고요. 기대감 나오고 있다. 근데 물론 만약에 안 되면 11월 1일부터 100% 플러스업 155%될 것이다라고 또 약간 으르렁 됐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들은 에이 뭐 잘 할 거면서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으르렁 되지 마, 무서워, 무서워 그러지 마 이러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은 애플이 다 했습니다. 애플이 4% 올랐으면, 정부가 온 게 4% 올랐으면 뭐 다 끝났죠, 시장은요. 그래서 그냥 애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나오는 IT의 변화, 아이폰 17이 예전에 이 초기 열흘 동안 판매된 걸 보게 되면 지난 코로나19 때만큼인가 그 이상인가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판매됐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때는 아이폰 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이폰 17 프로 보면은 막 이상한, 저거 못 보던 배열인데 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잘 팔릴 거야? 응, 잘 팔려. 뭐 이런 모습들로 가기 시작하고 있고, 너만 안 좋게 보지 사람들 다 좋게 봐. 특히 오렌지 색깔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다고 하는데 의외로 좀 튀는 걸 좋아하는 좀 약간 신선한데 이런 쪽에서 이번에 색깔이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 고급 모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데 이런 반응이 높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빨간색이 아니고 오렌지색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네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쪽에서 뭐 잘 됐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오렌지색 예전에 저희 오렌지족이 뭔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런 쪽에서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좀 많이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팩트셋이 이제 열심히 일할 시기가 왔죠. 3분기 S&P 500 쪽에서 지난번에 8%대 성장률로, 실적 성장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5%로 약간 상향 조정했네요. 그래서 9분기 연속 성장할 것이다. 이래 놓고 실적 이거보다 좋다 그러면은 주가는 막 달리는 쪽이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약간 상향했다라는 쪽이고, IT 쪽이 21%, ITC, 반도체 이쪽들이 가장 높은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헬스케어 별로고요. 에너지 별로고 4, 5%또 부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일단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은 일단 IT 쪽들이 더 맞겠다는 쪽은 이제 무게를 둬야 되겠죠. 이런 쪽이고, 하지만 지금 서프라이즈 크기 같은 경우는 평균 8.4%보다 약한 5.9%대가 이게 아니고 5.9%대. 그래서 서프라이즈 크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쪽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면 요게 만약에 실적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서프라이즈만 주가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에 버텨야 돼? 이러다 보니까 또 흔들릴 수는 있겠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민감해요.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은 M7 기업들은 14.9%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나머지는 6.7%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대형주 쪽의 기술 IT주 이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전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PR 22배 정도쯤 되는 거, 높은, 이거 얘기 나온 지 벌써 지금 1년이 넘어가요. 근데 여전히 고평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예, 고평가지만 괜찮아. 이런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 한쪽에서 지금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게다가 이런 거 어떻게 하죠? 테슬라가 옵션 시장 내재 변동성을 보게 되면 8% 넘게 상승하락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테슬라 EPS는 한 20% 감소할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반짝 그 출하량이 확 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9월 달이죠. 그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일몰되기 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7, 8, 9, 7월달에서 9월달 나왔던 전기차 실적을 봐라. 이걸 가지고 실적 설명하지 못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실적은 부진하게 발표돼도 우리 성장하고 있어 라는 쪽에 대한 두축 옵티머스, 예, 그리고 또 스페이스X 뭐 이런 쪽들, 메가월, ESS도 엄청 얘기하겠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실적은 안 좋아서 훅 밀려도 약폭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지금 적정 비중만 두고 너무 무리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요. 변동성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보겠다 라고 하는 전략들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테슬라는 네, 워낙 테슬라는 뭐 있어야 돼요. 있긴 있는데 이제 비중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의 차이가 중요하겠죠. 고점대 들어오면서 예전만큼 다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슬림하게 뒀다가 흔들리면 사겠다, 이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지금 나머지는 뭐 강한 분위기가 나왔고, 종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목 쪽으로 가보게 되면, 예, 애플이 다 했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대형 기술주 쪽에서 그래도 조금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요. 알파벳이 1%대, 메타가 2%대, 넷플릭스 3%대, 1, 2, 3. 아우, 좋으네요. 예, 근데 넷플릭스 기대감이 확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캐대언 아시죠? 예, 캐대언 K-팝 데몬 헌터스. 예, 이걸 가지고 이번에 이걸 통해서 아마 이번 실적 발표 오늘 발표할 겁니다. 예, 하게 되면 유입자도 구독자도 확 예상보다 늘었다고 알고 있고요. 실적도 이걸 통해서 더 레벨업 됐다. 아마 캐리언 얘기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가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혹시나 그래서 재미 본 게 이쪽이다 보니까 역시나 컨텐츠는 한국, 코리아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쪽을 늘리겠다든가 한국에 대해서 컨텐츠 쪽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또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뭐 CJENM, 스테디오 드래곤 뭐 이런 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쪽에서 재미 봤으니까 재미 볼 만한 것들 계속 우리 투자할게. I love Korea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분위기 바뀔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안 나올 수도 있죠. 뭐 돈 벌었으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또 계속 많이 챙겨 가겠죠.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엠러빈, 예, 또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뭐 오른 거는 항상 또 물량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좀 예, 단기간에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량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그 미국 시장 시작할 때
아마존 웹 서비스가 중단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돌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라고 해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로빈후드도 안 되고 뭐 몇 개 쪽들이 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는 쪽의 회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구가 됐다는 쪽에서 오히려 아마존은 강세로 가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예, 서비스 안 됐다가 복구됐다고 해서 아마존이 올라가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특이한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러다 보니까 혹시 사이버보안에서 저거 무슨 중국 쪽 뭐 해커 뭐 이런 거 아니냐는 쪽에서 이것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이런 것들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반도체 쪽들은 아직 그렇게 좀 강하지 못했는데 엔비디아 좀 주춤하고 있고요. 그래도 마이크론 가다가 좀 꺾인 건 좀 아쉽지만 그러고 있고, AMD 좀 강하고요. 거기다가 인텔이 또 3%대 올라갔다. 인텔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죠.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것들 기대감인데, 물론 먼저 반응하고 한국식으로 한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쭉 갔다가 오히려 실적 발표 때 좀 출렁이지 않겠느냐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가다가 저항 딱 찍고 내려오고, 거기다가 인텔도 한번 볼까요? INTC 인텔도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고점권이에요. 고점권에서 잘 버팁니다. 그래서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되겠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언급의 시간 동안 계속 괴롭다가 인텔 망한다 라고 하다가 레벨업 되고, 거기다가 살아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낙폭과대가 부각돼서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월봉상은 이거죠. 지금 막 이 자리입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서 거래는 이번에 꽤 터져줬습니다. 이런 자리 쪽에서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실적하고 괜찮다 추세 전환이 나온다, 쭉 하고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인텔은 이번에 관심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처음 추세가 안 빠지고 고점에서 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리플이 지금 수직 상승하네요. 와, 이것도 이제 이쪽까지도 분위기가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네요. 가상화폐도 다시 이 정도면 됐어. 주말 사이에 많이 빠지길래 조금 좀 채워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근데 이거는 가상화폐에 대한 믿음. God of 가상화폐 이런 쪽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에브리띵 랠리가 나오는 시점에서 뭐 약하다 그러면 그거 관심 가져야죠. 근데 너무 올라가는 거 막 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모든 게 다 강한데 얘만 좀 특이하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큰 이유 없다. 들어가 봐야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KLA 4%대 올라갔고, 그러면 나머지 쪽들도 좀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강했습니다. AI 쪽의 AI 원자력 전력망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네요. 슈퍼 SMCI 5%대 올라갔는데, 나머지 쪽들 시게이트 요 쪽들은 웨스턴 디지털 요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아마 요쪽들 변화 좀 약하고, 요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영향을 줄까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쭉 가다가 약간 고점에서 멈칫했던 것도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국내 증시의 영향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이 약했고요. 그리고 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관련된 비스트라 이쪽들도 좀 약했습니다. 플런스만 좀 강하죠 요즘에. 플런스 쪽만 강하고 나머지는 좀 주춤한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는 그래도 가즈아, GM포드는 생각보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 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라클이 또 다시 밀립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에 대한 불안을 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라클이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한번 볼까요? 오라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고점에서 딱 저항대 갈 듯해서 여기 저항 딱 한번 찍고 바로 밀리네요. 이런 거 어려워요. 이런 거. 그러면 지금 갭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얼만큼 채우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오라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상태 한 260달러대 초반, 중반 이 정도쯤 여기까지가 간 지지권이기 때문에 그 갭이 나왔던 부분들과 그 상태에서 어느 지지권 연다 가면 여기서 턴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라클이 답을 해줘야 됩니다. 시장에 대한 답을. 지금 재무 상태나 인프라 관련된 비용들을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너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니? 라고 재무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세일즈포스 강하네요. 이쪽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기존을 보던 것보다 약간 새로운 쪽에서 변화가 나오지 않나, 라는 쪽들을 보고 있고, 팔란티어 오랜만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 오호라 눈길이 가는 쪽이고요. 거기다가 양력 컴퓨터 약했습니다. 신주인수권 이슈 약하고 있고요. 그 밖에, 테마로 갈 것들 좀 물량 주의해라. 좀 정리할 거 정리하자. 이런 쪽으로 보는 기조고요. 중국 쪽들도 나쁘지 않네요. 알리바바부터 오늘 중국 증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래서 나머지 판도도 징금닷컴 모두 다 강했다라고 맞을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볼리비아 어제 보니까 막 또 선거하고 뭐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블록체인 도입을 지지한다. 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포함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대감도 나오면서 이번에 이쪽들도 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관련된 이쪽들 코인베이스 강했고요. 로빈후드 4.5%대 강했고, 서클 오랜만에 강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국내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요즘 이쪽들 완전히 뭐 잊혀졌죠. 예, 이거는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때 너무 저희 기대감이 컸어요. 그때 제가 계속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안 된다. 조금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 것 같고, 일단 좀 봐야 되겠죠. 미국 쪽에서 그래도 좀 살아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온다. 이게 같이 영향을 끼칠지도 한번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광산 쪽들 상승합니다. 특히 히토류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강한 모습들이고, 개인적으로 MP 제일 좋아하고 있는데 강했고, 스틸 다이내믹 무슨 스틸 무슨 메탈 이런 쪽들은 반대로 하락하네요.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요쪽은 비행 택시 요쪽들도 강한데요. 그래서 조비 오랜만에 11%대 올라오네요. 요쪽들은 또 강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정신이 없어요. 저쪽들은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보고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약간 실적 발표와 함께 대형 기업들을 챙기는 게 더 좋겠다. 일단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뉴스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디어 관세 관련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걸로 보면서 이번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난번 3,500억 달러 관련된 쪽들은 이거는 일시가 선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막 연설할 때 자기가 좋은 거 다 갖다 써요. 그러면 무조건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잘못 알았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3,500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뭉그스럼하게 그냥 가버리는 꼴이죠. 선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이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할 텐데. 그래서 분담금, 그러니까 우리는 분담금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고, 거기서 분할로 어떻게 뭐 하는 관점 쪽에서 이게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그런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시켜서 분할로 점점점점 이렇게 돼서 하는 것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25에서 15% 이제 관세 인하하고 있고, 거기다가 할 걸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원자력 쪽들. 요게 좀 중요한데, 요 딱 보시면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우리나라에 허용할 것 쪽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허용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는 핵무기 이쪽에 대해서 고개가 살짝 들기 시작할 거고, 반대로 미국의 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무기의 부상, 미군 감축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더 디벨롭을 해봐야겠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핵 관련된 쪽은 원자력 이쪽은 좀 호재성 성격들이 많겠죠. 원자력 밸류체인 쪽에서는. 근데 정부가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더 키우지 않는 국내 쪽은 기조로 나가고 수출을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기조가 만들어질지 정부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미군은 이렇게 되면 또 우리 국방을 위해서 또 방사를 더 키워야 되는 모습들인 것 같고, 이런 쪽에서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점 쪽에서 좀 미묘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방산 쪽에서 우리 또 열심히 일하는 부회장님이시죠. 일단 이번에 신정 잠수함 세척 발전은 폴란드 방문해서
또 방산 특사단 쪽으로 합류했다라고 있고, 사우디 쪽 가서 사우디에서도 좀 이제 성과 낼 걸 기대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혹시나 방산 쪽에서 추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잠수함은 지금 폴란드도 있고 캐나다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성과를 내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저것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기술력과 함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선 쪽과 연결되는 방사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맞는데, 정치가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나토 국가다. 안쪽에서 어허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외부 동네 저 멀리 있는 동네 사람한테 거기다가 주문하신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저는 요거 되게 앞으로 삼성전자와 해야 될 일이 많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갤럭시 S26에 엑시노스 2600이 탑재가 확정이 됐습니다. 애플 성능의 6배, 이거는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다는 얘기는 파운드리가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이 자기 물량들 자기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레퍼런스가 쌓이게 된다 그러면은 자, 우리 이렇게 잘합니다. 수율 걱정 마세요. 이렇게 잡히고 있으니까 우리 맛집으로 오실래요? TSMC 가실래요? 아이고, 우리 싸게 해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한테 하게 되면 맞춤형으로 잘해드릴게요. 김치 필요하세요? 김치 넣어드리고, 단무지 모자라면 단무지 넣어드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라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쪽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하우스와 요 시스템 삼성과 함께 움직이는 반도체들, AD 테크놀로지, 뭐 코아시아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이 변화가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요걸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밸류체인들 있죠. 요거 관련된 쪽들을 눈길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바일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패키징, 그리고 또 테스트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또 기대감이 딱 높아지겠죠. 패키징은 어디입니까? 하나마이크론. 테스트는 두산 테스트나, 두산 테스트나, 이런 쪽들, 리노공업, 이것도 들어가고, 요런 밸류체인들, 또 소재가 들어가겠죠. 동진 세미캠, 요런 것들, 또 ENF 테크놀로지, 요런 것들, 이렇게 삼성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들, 요런 거, 아마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진짜 눈여겨보자.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다 보니까 소부장들이 쭉 쳐지는 것 같아요. 노노노. 모멘텀 생기게 되면 아마 쳐져도 다시 될 만한 종목들은 다시 올라간다. 이쪽에서 눈길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또 섹터 동향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요거, 재건주가 이거 잘못 썼네요. 로봇인데,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일단 증권주 강했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갈까 그랬는데 지상이 이렇게 강한데 증권주만 못 갔네. 개인적으로 저희 에어클래스에서는 11시 47분에 제가 증권주들 딱 좀 한 3%, 4%대 올라가 있는데 요거 조금 하반기 괜찮을 것 오후장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한국금융지주가 실적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는 실적 대비 저평가한 것 같은데, 이거 플러스 저희 관심주예요. 거기다 미래셋 가자. 그래서 갔더니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강하게 갈지는. 그렇구나. 안쪽에서 이거 재미보다 보니까 오후장에 그러면 지주사도 보자 그러면서 또 지주사까지도 약간 저희 좋아하는 자리 쪽에서는 지주사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 반바지, 바이오는 좀 아직 그렇지만, 반바지, 지주사, 이런 것들, 금반지, 금융, 반도체, 지주사,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로봇 쪽은, 미쳤어요. 우리 로봇이 미쳤어요. 그냥 쭉쭉쭉 가면서. 로봇 손해에 관련된 쪽들, 원익홀딩스, 딱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거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즈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잘 갑니다. 휴림 로봇 모르겠어요. 그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로봇스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혹시 휴린로버 그렇게 안 좋게 보더니 주가가 그렇게 갔어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제 좋아하는, 여기서 탑픽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거 찾지,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실적 시즌 들어갔는데 로봇이 더 강하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보여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는 막 쫓아가진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당신 때문에 못 샀어! 그러면은, 예, 다른 거 사셨으면 될 거, 예, 죄송합니다. 로봇 쪽은, 저거는 여기서 추격 매수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남북경협, 예, 문제 또 남북경협, 회동 가능성들, 뭐, 임직가 카페를 대건했다. 좀 모르죠. 이거 한국, 그냥 우리, 한국 와서 관광하려고 빌린 건데, 이렇게 될지도 뭐, 안 되는 소리 하시면,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예,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이 강한데, 이쪽은 또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 그럴지 모르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잘 안 따라가는 테마고, 그냥 아직까지 이번 들어서 거의 매매를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할 정도도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른 것들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게 시장에서 매매할 게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본다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 정도? 예. 이건 옆으로 지지권 잘 지지합니다. 지지권 잘 지지하고 옆으로 한거하는데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한 번씩 툭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수익 챙길 기회도 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게 현대엘리베이터가 그나마 무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보면 배당이 6.6% 이런 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움직인다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은 오늘 좋겠네요. 좋은데 이제 지금 시장은 이제 단기 평선 맞춰가지고 쭉 움직이는 상황 쪽에서 어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 가지고 한 방향을 보여줄 때도 장난을 많이 칩니다. 오전장에 오히려 한번 출렁임 나오고 오후장에도 가다가 출렁임 나오고 다시 좀 땡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물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는 선물을 너무 선물인가 기프트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선물은 또 선물이 아니고 폭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동향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을 팔았는데 기관들이 쭉 끌어올리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이제 그런 거 있죠. 펀드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안 되겠지. 지금이라도 이거 정리하고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또 매수를 또 확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단 단기 시장에 방향 외국인들 선물 좀 체크하면서 보시되 기존은 꺾일 때까지 꺾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추세 강하고 그렇다 근데 잠깐만 요거 3,800 갑자기 조정 들어올 것 같은데 주식 막 정리하고 갑자기 인버스에 피리 꽂혀서 주식 뭐 거의 이제 한 30%밖에 안 남기고 인버스 가자. 인버스가 뭐야? 곧버스 가야지. 이러지는 마시고요. 확인하고 들어갔죠. 확인하고 여기서 고점이다. 여기서 이제 다 왔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 먼저 들어갔다 물렸어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괜히 추세 역할가는 매매 내가 이 정도쯤에서 다 온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종목들 또 지금은 그냥 주식 순방향 쪽에서 계속 보면서 이거 계속 끌고 가야지 이건 가져갈 종목인지 아닌지 두고 요거는 잠깐만 요거는 좀 줄였다가 다른 쪽으로 좀 가볼까? 현금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같이 어제처럼 갑자기 또 새로운 섹터 테마가 증권 지주사도 이제 시작할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훅 붙어버린다? 그건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갖춰놓고 그렇게 좀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말씀드렸고 그냥 이제는 아시죠? 좋아요 꾹!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그리고 또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시장의 열기가 추운 날씨를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올해 참 덥다가 춥다가 난리네요. 날씨의 변동성도 상당히 큰 이런 시점에서 계좌도 이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계좌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